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위나 아래나 갑이 을에게 건물 팔고 을이 병에게 건물 팔아가지고 소유권 이전이 이렇게 쫙 병한테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지금 계약이 법률 행위가 2번 일어났던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앞선 거래인 요 계약에서 당사자는 갑과 을이죠. 요 계약으로 치면 갑과 을이 당사자고 병은 제3자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 거래에서는 둘이 당사자지만 지금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거는 애초에 얘네 둘의 거래란 말이에요. 이 거래에서 얘네 둘이 당사자, 병은 제3자였죠. 근데 만약에 이 앞선 거래가, 이 앞선 계약이 절대 무효가 돼 버리면 이 제3자인 병이 이 거래가 무효였는지 알았거나 악의였거나 또는 선의였거나 상관없어. 그런 거 구별 없이 그냥 뭐가 되는 거예요? 이 거래도 무효가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넘어갔던 소유권 말소해서 뺏기고 다시 이거 뺏겨서 결국 소유권은 갑에게 넘어갑니다. 그죠? 그러면 뭐 물론 돈은 다시 이렇게 돌려주겠죠. 그러면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건물이라는 소유권, 이 소유권으로 한번 살펴보면 병의 권리는 보호를 받지 못하죠. 대항할 수 없었잖아. 얘한테, 그죠? 표의자한테 대항할 수 없었었죠. 이렇게 되는 게 절대 무효였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인 무효는 딱 2개예요. 만약에 이 둘 간의 계약이 법률 행위가 비진의 의사,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비진의 의사 표시나 통정허위 표시였었어. 그럼 이거는 무효 사유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런 다음에 병한테까지 넘어갔을 때는 그때는 여기는 그냥 얘가 선이건 아니건 간에 이게 무효가 돼서 뺏기는데 이때는 요게 무효인지 따져봐야 돼. 상대적인 무효라는 거는 왜? 왜냐면 이 제3자인 병이 자, 이 병도 제3자죠. 왜? 요 거래에서 요거를 우리가 지금 따지는 건 이 거래를 보고 따지는 거니까 상대적 무효냐 절대적 무효냐를 따지는 단계는 여기에요. 요거를 따지는 게 아니야. 이게 주가 되고 이건 여기에 대한 결과로서 무효인지 유효인지가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걸 봐야 돼요. 이거를. 자, 그러면 여기에 이 두 법률 행위, 이 계약에서 이 둘이 당사자고 얘는 제3자인데 얘가 만약에 선이라면 얘네 둘은 상대적인 무효이기 때문에 얘 권리를 보호를 받습니다. 악이라면 얘 말소당해서 갑까지 넘어가겠지만 얘가 선이면 얘의 권리가 보호가 돼서 부동산을 안 돌려줘도 돼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상대적인 무효는 선의의 제3자는 보호하는 무효다. 따라서 선의의 제3자의 거래의 안전을 지켜준다는 얘기입니다. 이 상대적인 무효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요거. 그 말은 선의의 제3자가 대항할 수 있는 무효다. 그리고 요 매도인이 또는 표의자가 대항할 수 없는 무효다. 제3자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우리가 사전에 알아야 될 거 딱 하나만 더 알고 가자고요. 우리가 앞서서 간주 규정과 추정 규정에 대해서 배웠는데 사실 추정이 훨씬 중요합니다. 추정이. 왜냐면 가령 제3자는 선으로 추정된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 주어 있죠. 주어. 추정되는 이 주어. 요 사람이 만약에 뭘로 추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추정받는 사람은 입증 책임이 없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 그러면 이걸 누가 입증해야 되냐면 이걸 부정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되는데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추정된다라는 의미는 뭐랑 똑같냐면 그냥 입증 책임이 없다란 말이랑 같아. 누군가가 추정되고 누군가 추정받잖아요. 그럼 입증 책임이 없다는 말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왜냐면 입증을 법정에서 뭔가 증거로 내밀어서 입증을 한다는 건 상당히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추정받는 사람이 좋은 거야. 유리하게 추정을 받는 사람이. 자, 그래서 가령 이런 겁니다. A가 별로 추정이 된대요. 그러니까 요 별에 우리 민법은 주로 뭐가 들어가냐면 선의로 추정된다 내지는 자주로 추정된다. 그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 갑의 아들이 B를 한 명 키우고 있었는데 B를 한 명 이제 B가 갑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A가 어느 날 나타났어. 근데 이 생김새도 비슷하고 갑이 옛날에 만났던 여자였던 게 이제 밝혀져가지고 A가 강력하게 갑의 자식으로 추정이 돼요. 그러면 자기 상속받죠. 그죠? 그러니까 갑이 죽으면 얘도 상속인이고 얘도 상속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가 상속인으로 추정돼요. 추정돼. 그러면 보세요. 이 A는 굳이 제가 정말 갑의 아들이거든요. 우리 아버지 아들이거든요. 라고 굳이 이렇게 입증할 필요가 없어. 왜? 얘는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그냥 입증할 책임이 없이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갑이 사망하면 상속 A하고 B가 나눠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B가 아버지 재산 자기 혼자 다 물려받을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A가 나타나서 자기 형이라 그러면서 아버지 재산 가져가니까 열받죠. 그러면 이 B가 어떻게 하냐면 A가 상속인이 아니라는 거를 누가? B가 입증하는 거예요. 즉 A가 뭐뭐로 추정되잖아요. A가 이 별임을 부정하는 자, 이 B가 A가 별이 아님을 입증해야 됩니다. 모든 게 다 그래요. 모든 게. 아무튼 추정 당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돼. 근데 이걸 부정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되는데